안녕하세요, 일리입니다. 오늘은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 산 11-1에 있는 충성공 한명희 선생의 묘소에 왔습니다. 날씨가 맑다고 해서 출발했는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좀 을신연스럽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명희 선생은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여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선생을 소개하면 계유정난의 주역으로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든 1등 공신입니다. 선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호불호가 있고 또 청주 한시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선생에 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대신 눈 내리는 묘소를 배경으로 명당과 흉당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당인지 흉당인지 판단하는 방법에는 주변 사격과 당판을 보고 판단하는 형기적 방법과 진열에 형성된 생기의 기적작용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형기적 방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폭설이 쏟아져 주변 사격이 보이지 않는데 명당인지 흉당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잘라 말씀드리면 비나 눈이 와도 가능하고 심지어 어두운 밤에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변 사격과 입수처 그리고 당판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진열을 판단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해답은 진열에 형성된 생기의 기적작용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룡과 백호가 잘 감싸고 당판이 펑퍼짐하면 일반적으로 진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진열이 100% 존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기론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진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의 목적은 진열을 찾는 것에 있고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풍수 논리는 진열을 찾아가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되어 풍수 논리로 진열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풍수적 조건이 갖춰졌는데도 진열이 생성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발생하는데 특히 사격에서 전해지는 살기와 바람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열의 기운을 알아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사과를 먹어봐야 사과 맛을 알 수 있듯이 진열의 기적작용을 알아야 진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열을 찾고 고개를 들어 사격을 둘러보면 그에 합당한 형기적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볼 때 사격은 진열을 위해 존재하며 우선순위가 진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명희 선생의 묘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은 살아생전 내가 죽거든 나의 고향 청주 땅에 묻어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곳 천안에 모셔진 것에 의문이 들어 자료를 찾아보니 당시 천안은 청주목 소속으로 선생의 고향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역장으로 부인인 여흥민 씨 앞에 선생의 묘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부인 여흥민 씨를 1479년에 이곳에 모시고 8년 후 1487년 선생이 돌아가시자 쌍문으로 조성하였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어 주변 사격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 선생은 진열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당을 두고 대다수 풍수인들은 선생의 묘소를 명당이라고 말하는 것에 매우 인색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선생을 이곳에 모시고 17년 후 갑자사화로 부관참시를 당하고 또 선생의 딸인 장순왕후와 공해왕후가 요절한 것을 선생의 묘소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순왕후와 공해왕후는 선생 부부가 살아있을 때 세상을 등졌습니다. 따라서 두 왕후가 요절한 것과 선생의 묘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생의 묘소가 흉지이기 때문에 연산군에 의해 부관참시를 당했을까요? 무덤이 파헤쳐 시신의 목이 베이고 또 머리를 저작거리에 내거는 효수행에 처하면 망자나 자손에게는 이보다 더한 치욕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가 흉지이기 때문에 선생이 부관참시를 당했다는 것은 억측도 이만저만한 억측이 아닙니다. 풍수인은 자고로 이 자리가 진열인지 아닌지만 판단해야지 이런 식으로 부관참시를 당했기 때문에 명당이 아니라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후 치욕을 당했던 선생은 중종반정과 함께 복권되었습니다. 조선 역사를 보면 역적이 충신이 되고 충신이 역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선생의 부관참시 원인을 역사적 배경에서 찾아야지 선생이 묻힌 묘자리에서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풍수에서 착하게 살면 죽어서 명당에 들어가지만 악하게 살면 흉지에 들어간다는 선인길지 악인 흉지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자가 생전에 덕을 쌓지 않으면 직관의 눈을 가려 명당을 발로 밟고 있어도 그곳이 명당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십니까? 저는 선인길지 악인 흉지란 말과 직관의 눈을 가린다는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하는 도덕교과서와 같은 이야기고 또 직관에게는 자신의 실수를 피해가려고 하는 면피용에 불과합니다. 직관은 실력으로 진열을 찾아야지 산신의 도움으로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요 혹세무민입니다. 그리고 산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랑이를 산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호랑이가 진열을 찾아준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 땅의 묘지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묘지 중에 명당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명당은 0.5%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묘소에서 잠든 망자들은 생전에 모두 악인이었다는 말인가요? 이제는 풍수에 대한 신비함을 벗고 이치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묘자리 하나로 기륭의 모든 답을 얻으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당자리 하나가 인생에 맞는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